바로 저희 헤드라인 열어보고요. 또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네, 오늘 또 위기의 내수 구하기다라는 한은의 결정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실 어제 결정난 내용이긴 한데요. 국내 증시에 관한 영향력들은 오늘도 미치고 있는 느낌입니다. 헤드라인 어떻게 풀어볼까요? 네, 일단 뭐 불경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거를 저는 인정하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데 있어서 저는 불경기를 인정하는 데에서 온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데에는 꼭 이제 불경기를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선제적인 조치로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불경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살리자, 이렇게 이제 불경기를 인정하고 회복시키자라는 목적도 있지만 앞으로 조만간 불경기가 올 것 같으니 좀 미리 조치를 취하자라는 액션들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경기를 인정하면서 내리는 단계라고 보시는 게 저는 적절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패권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경기가 나름 선방을 꽤 오랜 시간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하를 미리 좀 단행을 했었죠. 최근에는 동결을 하고 있지만. 그때 이제 기준금리 인하했을 때는 사실상 선제적인 조치에 해당한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최근에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말들은 많습니다. 미국이 너무 기준금리 인하를 빨리 했다. 선제적인 조치를 너무 성급하게 했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이제 기대 인플레도 치솟아 오르고 이러니까요. 근데 어찌됐건 이제 우리나라가 불경기를 인정하는 단계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 시기가 정말 증시 안에서도 정말 변동성도 크고 어찌 보면 갈피를 못 잡는 상황으로 많이 가게 되는데 여기서 제가 딱 중심을 잡아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불경기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시장 분위기 자체가 착 가라앉고 앞으로도 당분간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많이 나옵니다. 저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글로벌 각종 이제 뭐 증권사라든지 리서치 쪽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경제 성장 전망치를 계속해서 하향 조정을 시켰어요. 그래서 평균 전망치 자체도 이제 떨어졌고 한국은행에서도 얘기했죠. 우리나라 이제 경제 성장 전망치가 더 안 좋아질 것이다. 뭐 내년도 이제 하향 조정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곤 있는데 어찌됐건 올해가 상당히 안 좋아질 걸로 예상이 돼서 지금 끌어올릴 걸로 기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를 했다라고 봅니다. 뭐 여기에서 이제 많이 얘기는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외국인 투자자들 더 이탈하는 거 아니냐. 제가 지금 이제 화면을 통해서도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원래 이전부터 계속해서 좀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화면에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순매수 현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도 같이 보여드리고 있어요. 지금 우상향하고 있고 고점 대비해서 쭉 떨어지면서 다시 올라선 이 검은색 선이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예요. 그리고 이제 이 노란색 선이 외국인 투자자인데 외국인 투자자 보시게 되면은 한 7월 달부터 고점 찍고 쭉 한국을 이탈하면서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초 1월, 2월 들어서는 지수가 나쁘지 않았어요. 외국인이 빠져나가면서 같이 지수도 빠졌었는데 올해 1월 달에는 지수는 올랐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자, 그럼 도대체 누가 지수를 밀어 올렸냐? 지금 보여드리는 이 기관이 밀어 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새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 파란색 선이 기관 수급인데 기관 수급이 어느 정도 이제 들어와 주면서 받쳐주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이탈하고 있는데 기관이 언제까지 받쳐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지금 현 시점에서 좀 이제 길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추이를 좀 눈여겨본다라고 했을 때 코스닥 역시도 외국인 기관을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외인도 그다지 많이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물량은 없어요. 계속해서 좀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는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해서 이탈하고 있는 건 맞구나.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좀 주의는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가 나름 선방하는 것 같은데 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지수를 잠시 이제 보여드리자면 업종 차트를 이제 본다라고 했을 때 코스피 지수가 뭐 오늘도 나쁘진 않은데 최근에 또 이제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한국 증시가. 왜 그럴까? 환율 방어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품 시세를 보게 되면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많이 빠졌습니다. 뭐 1월 달에 좀 이제 올라가는 듯 싶었는데 뭐 작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빠지다가 최근에는 흐름이 좋지 않아요.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달러의 이제 강세가 저물면서 우리나라가 환율 방어에 나름 선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미증시가 좀 어려울 수도 있거나 글로벌 증시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라 이걸로 인해서 환율 방어가 되는 걸 마냥 좋아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경기가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요. 경기에 관한 전망치들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즉 경기 부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마냥 좀 좋게만 바라볼 수 있을까?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고요. 대표님, 여기서 저는 또 궁금한 게 이렇게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서 미국과의 금리 차이는 더 많이 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투자자 이탈을 가속화시키는 건 아닐까? 그런 시나리오가 좀 그려지긴 하거든요. 대표님 보실 때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기준금리 격차가 한 5.5%, 3.5%로 한 2%포인트 정도 격차가 났었는데 그나마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조치할 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천천히 하면서 격차를 좀 좁히긴 했었어요. 그래서 한 1.5%포인트까지 좁혔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가 먼저 기준금리 인하를 또 단행하면서 기준금리 격차가 다시 또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이제 좀 빠져나가고 있던 외국인들의 흐름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서 이제 제가 달러 인덱스가 좀 떨어지고 있다.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조금 불안하게 보는 시선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도 간밤에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100 이하로 떨어지면서 전망치도 하회하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신뢰 지수도 그렇고 심리 지수도 그렇고 그보다 높이 있으면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100 아래에 있으면 다소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미국 증시에서 불경기 관련된 지표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지표들이 계속 안 좋게 나와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미리 좀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연말 특수를 기대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 달 1월까지는 지표가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근데 2월 달 발표되는 지표부터는 살짝씩 이제 삐걱대기 시작할 것이다. 경기 지표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질 수 있는데 미증시가 이제 흔들리게 되거나 불경기 모멘텀이 가속화되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더 미국으로 돈이 몰려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서프라임 모기지 때도 경험을 했지만 미국발 충격이었지만 전 세계가 더 크게 충격을 받았죠. 미국은 훨씬 더 빨리 회복을 했고 이렇게 이제 미국으로 촉발되는 글로벌 불경기라든지 이런 트리거가 되는 급락이 나오게 되면 주변국들은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오히려 미국으로 또 돈이 들어와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한국에서 돈이 좀 빠져나가는 속도 자체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지금이야 당장 달러 인덱스가 좀 떨어지면서 환율이 나름 상쇄시켜가지고 방어는 되지만 환율 방어가 좀 쉽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외환보유고가 이제 4,100억 달러 정도 지금 집계가 됐었는데 3월 달에도 발표가 됩니다. 뭐 IMF 때에 비해서는 외환보유고가 아직 짱짱하다 얘기하는데 저는 IMF 때랑 비교하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라 망해갈 때 그 외환보유고보다는 괜찮다라는 거는 좀 우리가 이제 나라 망할 걸 걱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잘 선방을 하는 게 문제지. 근데 어찌됐건 지금 기준의 관점으로 봤을 때도 외환보유고가 앞으로 더 빠져나갈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다소 불안한 건 맞다. 그래서 환율이 발작성으로 좀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좀 불안감이라든지 시장 충격을 대비할 수 있을 만한 현금 보유 수단은 꼭 구비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 방송 나오면서 현금 50%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현금 꼭 확보하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또 저희가 한국은행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또 헤드라인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금리 인하와는 그 기조가 다른 질문일 수 있는데 예전부터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아마 연초에는 이제 국내 저평가된 밸류가 부각을 받으면서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한국 증시가 강할 것이다. 그런 시나리오를 또 내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대로 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도 강한 국내 증시에 관한 기조가 계속 이어질까요? 아니면 여기까지일까요, 대표님? 저는 이제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미국발 충격을 받으면서 다 같이 좀 힘들어지는 구간은 있을 수 있겠으나 미국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장기 호황을
기록해 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량주나 코스피가 먼저 움직이고 잠깐 그 삐걱대는 시점 있죠.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는 시점. 그때 이제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이라든지 우량주라든지 코스피 이런 쪽은 큰 돈들이 움직이는 곳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한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때는 정말 막대한 수익금들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자, 그럼 한 차례 이제 이런 우량주라든지 국가로 치면 우량 국가인 미국에서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수익 실현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다음 이제 중소형 쪽으로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세금 혜택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낙수 효과를 앞으로 좀 받아갈 수 있겠다 조언드립니다.